히라가나 46개 외우는 게 쉽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언어를 이 46개 글자만으로 표현하기에는 사실 아직 부족해요. 그렇다고 새로운 글자를 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글에도 겹자음, 겹모음, 받침 등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글자가 있죠. 일본어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46개의 글자를 단순 활용하여 만든 글자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로 타금, 반타금, 요음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한국어의 된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5개밖에 없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타금, 반타금, 요음을 만들 때 히라가나 46개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 일부만 가지고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각각 어떤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변형하고 그 글자가 각각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타금은 카행, 사행, 타행, 하행의 오른쪽 위에 탁점을 붙여서 표기합니다. 우리가 배운 기본 46개의 글자는 다 소리가 맑은 청음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행, 사행, 타행, 하행을 가져와서 그 오른쪽 위에 탁점을 붙여서 탁한 소리, 타금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진 않지만 한국어의 가구, 가게 중 앞에 있는 가는 청음에 해당하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이 구와 개의 기역은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 즉 타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너무 어렵죠. 원어민처럼 100% 똑같이 발음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시면 여기서 너무 많이 지체되실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국어 발음 표기한 것을 참고로 하시되 성대를 울리게 소리낸다, 조금 느끼하게 소리를 낸다 정도로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카행이 바뀌어서 가행이 되었죠. 가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읽어주세요. 가, 기, 그, 게, 고, 자, 지, 즈, 제, 조, 다, 지, 즈, 데, 도, 바, 비, 브, 베, 보. 뭔가 한국어 카에서 자음의 한 획을 빼면 가, 사에서 자음의 한 획을 더하면 자, 타에서 자음의 한 획을 빼면 다. 이런 느낌이라 소리 외우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반면에 하행이 바행이 되는 게 기억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하행은 바빠요. 타금에서도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반타금에도 등장합니다. 우선 반타금 이어서 또 볼게요. 반타금은 하행의 오른쪽 위에 반탁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표기합니다. 말 그대로 반타금이기 때문에 청음보다는 탁하고 타금보다는 맑은, 탁한 정도가 중간인 소리를 갖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반타금 읽어볼게요. 또 따라서 읽어보세요. 하, 비, 브, 회, 보. 그리고 이 반타금은 단어나 문장에서 맨 처음이 아니라 중간이나 끝에 위치하면 된소리 발음이 나요. 그러면 빠, 비, 브, 베, 보, 센파이, 캄빼기 중간에 빠, 베 이런 소리들 들리시죠? 반타금이 가지고 있는 소리예요. 청음인 하, 히, 후, 해, 호 보다는 탁하고 와, 비, 브, 베, 보
보다는 맑은 중간 정도 탁한 소리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행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하행은 바, 빠, 탁은 반탁은 바뀌니라 바, 빠. 이렇게 기억하시면 바행이랑 파행 조금은 더 편하게 떠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새로운 글자를 더 배우지 않았지만 기존에 있던 글자에 점 2개와 동그라미를 추가해서 벌써 25개나 새로운 소리들을 만들어냈죠. 하행, 사행, 타행, 하행을 변형한 탁음, 가행, 자행, 나행, 바행. 이 탁점이 붙은 행은 한국어로 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자음, 기역, 지읒, 디귿, 비읍을 떠올리셔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행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만든 파행. 앞에 있으면 빠삐뿌빼뽀, 중간이나 끝에 있으면 빠삐뿌빼뽀. 여기까지 잘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요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음은 이를 제외한 이단에 야유요를 작게 붙여서 만듭니다. 벌써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탁음, 반탁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집중하시면 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단이라는 걸 설명해 드린 적이 없죠. 행은 자음이 유사하거나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거라면 이 단은 모음이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아다는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에 해당하는 거죠. 모음이 같으면 발음하고 났을 때의 입모양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키를 발음해 보세요. 키. 그럼 내 입모양이 이의 입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럼 2단인 거예요. 발음을 하고 난 후에 아의 입모양으로 남아 있으면 아단이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일단 우리가 배울 요음에는 2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2단 중에서 2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X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2를 제외한 2단, 2를 제외한 모음이 2인 글자들, 2를 제외하고 발음했을 때의 입모양이 2로 남아있는 것들, 어떤 글자들인지 아시겠죠? 이 타금과 반타금에서 나온 기, 지, 비, 피도 모음이 2인 2단이죠. 그런데 제가 중간에 세모를 쳐놓은 치에 탁점이 붙은 지는 요음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같은 발음인 바로 왼쪽에 옆에 이제 시에 탁점이 붙은 지가 보이시죠? 이걸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요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 글자의 앞부분을 보시면 키, 시, 치, 니, 히, 미, 리, 기, 지, 비, 피. 앞이 다 2단으로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한 행씩 읽어볼게요. 또 따라서 읽어주세요. 캬, 큐, 쿄. 샤, 슈, 쇼. 차, 추, 초. 냐, 뉴, 뇨. 야, 휴, 효. 냐, 뮤, 묘. 랴, 류, 료. 야, 유, 요. 나, 즈, 소. 랴, 뮤, 묘. 야, 퓨, 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조를 보면요. 지금 키가 왼쪽에 조금 길쭉하게 크게 있고
옆에 야가 작게 위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왼쪽에는 무조건 2단밖에 올 수가 없고 오른쪽에는 야, 유, 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작게 표기가 될 거예요. 거의 2분의 1 사이즈로 작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 길쭉하고 큰 키와 조그만한 야를 합쳐서 어떻게 읽는지 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 있는 2단에서는 자음만 가져오고 뒤에 야유요가 모음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캬라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표기를 하려면 위에 이 히라가나 쓸 때 이 부분을 봐볼게요. 캬는 앞에 자음만 보고 2단으로 바꿔서 키 이렇게 써주시고 뒷부분 야는 그대로 작게만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캬가 아니라 큐, 쿄 이렇게 모음이 바뀌어도 앞에 키가 있는 건 똑같겠죠? 자음이 같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야를 유, 요로 바꾸면 큐, 쿄가 되는 거죠. 그럼 연습해 볼게요. 먼저 요음 읽기 10초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앞부분의 시, 니, 비는 자음을, 뒤에 조그맣게 있는 야, 유, 요는 모음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시의 자음과 야가 합쳐지니까 샤, 니의 자음과 유가 합쳐지면 류, 비의 자음과 요가 합쳐지면 뷰가 되겠죠. 그럼 이번엔 히라가나로 쓰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10초 드릴게요. 10초가 너무 부족하시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천천히 써보셔도 돼요. 자, 이번엔 하나씩 볼게요. 묘의 자음만 가져와서 2단으로 바꾸면 미, 여기에 요를 작게 써야 묘가 되겠죠. 추도 마찬가지로 치에 유를 더하니까 추, 샤는 피에다가 야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오늘 히라가나 46개 중 카행, 사행, 타행, 하행에 점 2개, 탁점을 붙여서 만든 타금, 하행에 작은 동그라미를 붙여서 만든 반타금, 2단에 작은 야유요를 합쳐서 만든 요음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 배운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단어를 읽어볼까요? 5초 드릴게요. 이 단어의 뜻은 숙제고요. 슈쿠다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모음이 이인 2단의 소리에 유를 작게 붙여서 슈 이렇게 요음 한 글자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쿠는 단어 중간에 있으니까 된 소리 꾸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타에 탁점이 붙어 있으니까 탁음 다 그리고 맑은 소리 청음 이까지 다시 연결하면 슈쿠다이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이 5초 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읽어보면은 삐까삐까 뭔가 소리가 익숙하시죠?
삐까번쩍하다라든가 뭐 피카츄도 다들 아시죠? 피카가 번쩍이는 전기 이런 걸 의미하고 추는 쥐가 우는 소리에서 온 거라 피카츄는 전기를 다루는 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피카피카에는 반타금이 쓰였죠. 이맨 앞에 있는 P는 앞에 왔으니까 P,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P는 중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B, 이렇게 읽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삐까삐까. 자, 여기까지 히라가나의 일부를 변형해서 만드는 타금, 반타금, 요음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초금, 발음, 장음이라는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조금 이 용어들이 딱딱하죠. 그런데 용어는 이 현상들의 이름일 뿐이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일본인들이 기존에 있는 46개의 글자 중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소리들을 더 추가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학습하시면 드디어 히라가나로 된 모든 글자를 다 읽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좀 전에 퀴즈에서 나왔던 슈크다이 숙제 기억나시죠? 자, 슈크다이입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